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절차에서 오늘은 배당 요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보셨듯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결정이 되고 공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기준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가 신청이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고 나서 7일 안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결정이 되고 공고가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입찰할 때 이것을 보시고 이 배당 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리가 인수 물어줘야 될 그런 임차인 같은 경우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구분을 좀 지어 봅시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등기부 등본에 먼저 등기된 이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되어 있는 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일, 요 날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 날짜에 접수번호가 되겠죠.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설정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 후에 된 등기단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있던 건저당권, 저당권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사람들도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신 분들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임차권 등기 같은 효력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하신 분들은 임차권 등기일이 배당 요구일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일이 배당 요구일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중 경매 신청인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권리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저당, 압류,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 4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경매 신청을, 자, 요 임차인 4번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배당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이 낙찰 금액이 좀 적을 때 같은 경우는 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무익녀라 그랬죠. 경매 신청한 사람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했는데 이분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무익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1번 건저당이 되어 있고 1억이 되어 있고요. 2번 건저당이 되어 있고 3번 건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억 되어 있다고 치면요. 만약에 이것이 2억이 낙찰됐는데 요 3번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자, 1억 받아가고 1번, 2번 1억 받아가고 하면 3번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익녀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경매 계장이 담당자가 결국 무익녀가 되면 이 사람한테 통지해서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할 것이냐 라고 먼저 통지하고, 아니면 결국 경매를 취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잘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내가 이 물건을 반드시 꼭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매 비용과 그 다음 1억, 2억 하고 하면 경매 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사람이 꼭 낙찰받고 싶다, 이 물건을 하고 싶다 그러면 2억 2천 몇백을 좀 2억
200 이상을 쓰시면 되겠죠. 2억 200 이상을 쓰시면 이분이 물건을 낙찰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적게 2억 밑으로 적었다. 그러면 결국 무익료로 해서 경매가 취소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분이 한 푼도 못 받아가면 경매가 취소되니까 결국 어떻게?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다시 신청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뭐다? 이중 경매 신청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할 때 채권 계산서 제출하게 되고 채권 확정 판결 받은 그 서류에서 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배당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경매 신청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전 권리자입니다.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이 토지가 이래 구역이 정해졌는데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 경지정리를 쫙 하는 경우 있죠. 도로 만들고 관광공사 만들고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요 토지를 주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이런 경우에 이 수용하기 전에 토지에 있던 권리자 있죠. 이런 건저당권자들, 압류권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권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안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정의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경매 개시 결정 듣기 후에 설정된 건저당권, 저당권자, 압류, 가압류권자, 임차권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안 했다가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가 되고 난 후에 건저당해도 됩니다. 경매 개시가 되고 난 후에 압류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해도 돼요. 단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해야지만 돈 받을 수가 있죠. 배당 요구 안 하면 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압류가 되고 배당 요구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요구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압류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채권자들입니다. 자, 집행력 있는 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집행권원이라고 배웠죠. 확정 판결문이나 그다음 뭐예요? 지급명령, 공정정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임차권자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면제권자, 전입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 하심 이런 분들이 이제 우선 면제권자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자, 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3개월 초과된 그것도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 우리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순위 보전 가등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순위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차이점마다 이 순위 보전 가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못 팔겠다 묶는 보전 처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거의 매수 금액을 다 지불하고 등기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순위 보전 가등기라 했고요. 담보 가등기는 건저당권과 같이 담보권 설정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담보 가등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한 가등기니까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순위 보전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 가등기권자,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선순위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물건이니까 그냥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세채권자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모탕해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지만 돈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마지막 대의변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의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요. 자,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건재당 A가 1,0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2번 임차권이 전입했고 근데 확정을 하면 좋은데 확정을 안 했어요. 3번이 건재당 B가 1억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낙찰가가 1억에 낙찰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자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건재당 A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면서 밑으로 무조건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경우도 결국 뭐냐? 이 7천만 원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 미치니까 무조건 소멸돼 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하죠. 7천만 원 한 푼도 못 받고 소멸돼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죠. 알아야 됩니다. 알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손 놓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대의변제입니다. 자, 대의변제는 뭔가 하면요. 이 임차권자가 이 건재당 권자를 대신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채권이 없어지면 결국 이렇게 소멸되겠죠. 소멸되면 결국 어떻게? 말소기준 권리가 이 3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수해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걸 인수해야 됩니다. 낙찰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대의변제가 되면서 결국 인수해야 되니까 얼마? 7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경우? 자, 1번의 채권액이 과도하게 적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할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대의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를 대신해서 갚아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의변제한 1,000만 원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란에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7명의 이런 권리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돈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시키고요. 근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대의변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완납할 때나 아니면 입찰할 때 마찬가지죠. 입찰할 때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완납할 때 반드시 대의변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완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배당 요구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니 인수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인수할 금액이 생기네?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낙찰자가 이 모든 사항들을 다 보고 판단 안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신청했다가 취소해야 되지 이후에 취소하면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매받는 사람에게 혼란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했다가 또 취소했을 경우도 반드시 잘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 요구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